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18일, 네, 월요일입니다. 다들 주말 잘 보내셨나요? 네, 오늘 얘기해 볼 부분은, 아, 오늘 드디어 코스피가 엄청나게 하락을 했죠. 네, 그런 걸 보면서 굉장히 많이 다들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사실 그것뿐만 아니라 코스피가 거의 8천 가까이 왔었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영끌 투자에 다시 한번 빠져들지 않을까라는 좀 위험성, 경고를 좀 하고자 오늘 얘기를 좀 꺼내봤습니다. 제 자신한테도 좀 경고를 하고자 영끌 투자에 대해서 좀 경고성 생각을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오늘 주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투자 언론과 특히나 이 미디어에 속지 않는 법,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SNS의 영향력이 너무나 커졌어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 자기가 스스로 찾아보고 뭐 신문을 보든지 아니면은 뭐 친구 따라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죠. 또는 뭐 아는 사람 그냥 아름아름해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사실 그런 분들도 일정 부분 투자를 망친 부분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잘 아는 것처럼 보이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졌어요. 지금 보시는 제가 하고 있는 이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다른 분들의 유튜브들도 저도 보면서 정말 이분은 정말 잘 하시는구나 라는 게 느껴지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근데 그러면서도 우리가 그런 언론이나 SNS 미디어에 속지 않는 법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빛보다 먼저 지켜야 될 것은 바로 나만의 판단력이라는 걸 우리가 꼭 생각하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 메시지는 시장을 마치는 사람보다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는 사람이 이긴다라는 거.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돈을 지금 당장 많이 번다. 이거는 조금 허무맹랑한 소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이 시장에서 투자를 오랫동안 그리고 최대한 잃지 않는 투자를 하는 거. 그게 어떻게 보면 공동적인 투자자들의 목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면, 왜 지금을 조심해야 될까? 생각을 해보면 다양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뭐 반도체가 많이 올라서, 아니면 영끌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아니면 뭐 지금, 뭐 엔트로픽, 그 다음에 오픈 AI, 스페이스X, 대규모 IPO가 기다리고 있죠. 그러니까 다양한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지금 조심해야 된다. 근데 사실 조심해야 될 때는 항상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굉장히 2000년대 전부터 오랫동안 해오신 분들은 조심해야 될 때를 굉장히 많이 마주쳤을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정말 잘 조심했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잘 투자 시장에서 살아있는지, 그런 분들은 흔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올라갈수록 위험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위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라는 것. 투자를 해오는 사람들은 존재하지만 그 투자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투자를 이어나가는 사람은 많지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고객 증권계좌 마진 부채가 2026년 3월 기준 1.22 트릴리언 달러예요. 엄청나게 크죠. 그리고 전년 대비 증가율, 레버리지 민감도도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미국 대형주 액티브 펀드 S&P 500 언더퍼폼이 79%나 됩니다. 그래서 가격 상승은 실력도 만들지만 동시에 빚이나 확신, 콘텐츠 과열도 만듭니다. 그래서 올랐다보다 얼마나 취약해졌는가를 우리가 먼저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영끌은 수익률 게임이 아니라 파산 확률 게임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또 다른 방면으로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누군가는 영끌을 해서 돈을 많이 벌겠죠. 그래서 지금 요즘에 뉴스를 봐보면 뭐 하이닉스로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다. 그런 뉴스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도 파산하는 사람들은 항상 존재한다는 거. 그리고 그게 내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레버리지는 상승장에서는 친구처럼 보이지만 하락장에서는 시간과 선택권을 빼앗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자본 100에 현금 투자, 자본 200에 2배 레버리지로 넘어가게 되면은 주가가 만약에 30%가 빠지면 내 자본은
60% 이상으로 더 빠질 수 있다는 거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끌의 위험은 손실률이 아니라 버틸 수 없는 시점에서 터진다라는 거. 예를 들어서 내가 1,000만 원이 있다. 근데 거기에서 레버리지를 더 써서 뭐 2천만 원, 3천만 원, 더 심하게 가면 몇 억대까지 레버리지를 쓰면은 내가 기존에 갖고 있는 1,000만 원, 그것까지 다 날아가서 버틸 수 없는 시점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마진콜, 강제 청산, 이자 비용은 장기 투자자의 시간을 단기 투자자의 시간으로 바꾼다라는 거. 그러니까 내가 돈을 투자할 수 있는 게 확 줄어든다라는 거죠. 그리고 투자 언론은 시장을 설명하지만 동시에 당신의 클릭도 설계한다는 거. 아까 엔비디아나 하이닉스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이닉스 같은 어떻게 보면 최근에 많이 상승했던 좋은 소식만 계속 들려오지만 최근에 한미반도체가 상승하다가 또 하락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떻게 보면 반도체에서 굉장히 잘 나가는 기업들도 순식간에 하락할 수 있다라는 거. 네. 그래서 근데 여기에서 문제는 언론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언론의 시간표와 내 돈의 시간표가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속보가 나와요. 속보가 처음에 딱 떠요. 속보가 근데 뭐죠? 빨리 나오는 어떤 보도 자료잖아요. 왜냐하면 느리면 묻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속보를 보고 단정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복잡하면 안 읽히기 때문이죠. 아, 지금 하이닉스가 200% 올랐구나. 그러면 하이닉스가 앞으로도 좋겠구나. 이렇게 단정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걸 통해서 공포와 탐욕이 올라가게 됩니다. 감정이 체류 시간을 만들기 때문이죠. 사람들의 감정을 뒤흔드는 거예요. 몇백 프로 올랐습니다. 이렇게 몇십 프로는 사람들이 이제 감흥도 없어요. 엄청나게 올랐다라는 걸 숫자로서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공포 심리를 높이고 포모 그리고 탐욕 지수도 엄청나게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반복하게 되죠. 익숙함이 확신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반도체가 앞으로 무조건 좋을 것이다. 반도체 모든 기업이 다 좋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한테 확신을 심어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자의 여기서 해야 될 대응은 뉴스를 끊어라가 아닙니다. 뉴스의 역할을 매도나 매수 신호가 아니라 검증할 수 있는 가설로서 조금 낮춰보는 거예요. 네. 무조건 뉴스가 옳다 이게 아니라 뉴스를 통해서 나만의 가설로서 하나로 삼는 거죠. 그래서 투자 미디어에 속는 5가지 순간을 다시 세부적으로 봐보면 속임수는 되게 거짓말이 아니라 절반의 사실과 강한 감정으로 오게 되는데요. 첫 번째, 확신 과잉이 있습니다. 이게 가장 사실 위험하죠. 이번엔 다르다라는 문장이 반복되고 있어요. AI 관련돼서도 과거와는 다르다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물론 다른 부분이 일정 부분 존재해요. 절반의 사실이 존재할 수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 강한 감정이 묻어나올 수 있다는 걸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생존자 편향이 있습니다. 아까 하이닉스 말씀드렸죠? 하이닉스를 통해서 생존한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투자 시장에서 생존하지 않은 사람들도 존재한 거죠. 그래서 성공 사례만 보이고 실패자의 침묵은 사라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세 번째, 시간축 왜곡이 있습니다. 일주일 차트를 10년 전략처럼 말할 때, 그러니까 단기 투자에서 성공한 거를 10년치로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자, 네 번째, 인센티브 은폐가 있습니다. 광고, 수수료, 보유 포지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는 거죠. 자, 다섯 번째, 요즘에 굉장히 많이 나온 거죠. 포모로 인한 압박이 있습니다. 지금 안 사면 끝이라는 감정이 생길 때가 있는 거죠. 이럴 때는 그래서 포모가 압박이 느껴질 때는 장기적인 차트를 좀 보시면서 장기적인 시선으로 이 기업을 한번 그 기업의 과거에 어떻게 보면 사례들을 한번 보시는 걸 전 추천을 드려요. 왜냐하면 지금 안 산다고 끝나는 건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서 그냥 하이닉스를 예시로 들어보면은 지금 하이닉스 안 사면 끝일까? 그럼 그 하이닉스 기업에 이, 이렇게 한 10년, 20년어치의 차트를 한번 보세요. 그리고 그 기업이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한번 보시는 거예요. 그럼 이 기업이 계속해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를 판단해 보시는 거예요. 살아남을 수 있으면은, 아, 그러면 향후에 투자를 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네. 그렇게 보시길 바라겠고, 그래서 체크를 해보면 이 컨텐츠를 본 뒤에 내가 핸드폰을 바로 켜고 매수 버튼을 누르려는 순간 그 콘텐츠는
여러분들의 공포를 더 깨운 거예요. 사실 좋은 컨텐츠가 아닐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더 차분해졌는지 아니면 내가 더 조급해졌는지를 판단해 보시는 거죠. 나를 더 조급하게 만들었다. 내가 핸드폰에 손에 가게 만들었다. 내가 매수 버튼에 손이 가게 만들었다. 그럼 그 콘텐츠는 여러분들한테 사실 좋은 콘텐츠는 아닐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소셜미디어는 투자 교육도 되긴 하지만 가장 빠른 사기 유통망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알고리즘은 여러분들의 재무 목표보다 반응성을 더 잘하기 때문이죠. 어떻게 해야지 사람들이 클릭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의 재무 목표는 관심 없어요, 알고리즘은. SNS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돈을 벌어서, 뭐, 예를 들어서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될지 이런 거 관심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리즘은 여러분들보다도 여러분들의 돈을 어떻게 보면 빼앗아가는데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그래서 투자자가 인터넷에서 금융 조언을 받는 비중은 한 45% 정도 되고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투자 정보를 얻는 비중은 24% 정도. 거의 반타작 이상이죠. 그래서 핀플루언서 게시물 중에 저품질 특성이 많은 비중은 거의 90%나 육박한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SEC의 핵심 경고도 이 소셜미디어 플랫폼이나 앱의 정보만으로 투자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출처나 자격, 보상 관계, 그리고 리스크 설명을 확인해야 된다라는 거. 네. 그래서 속지 않는 투자자의 4중 필터를 한번 얘기를 나눠보면은 좋은 콘텐츠는 결론보다도 검증 구조를 남긴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거 사라 이게 아니라 어떻게 돼서 이 기업은 앞으로 이렇게 나아갈 것이다. 이런 검증 구조를 남긴다는 거죠. 근데 나쁜 콘텐츠는 여러분들을 그냥 흥분시키기만 해요. 이걸 사야겠다. 이거 팔아야겠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거는 출처, 원문 데이터와 공시, 기관 자료가 있는지, 두 번째, 이해관계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광고나 협찬, 보유 종목, 수수료가 드러나 있는지, 유튜브에 요즘에 광고를 통해서, 쇼츠 광고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런 핀플루언서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광고를 한번 여러분들이 광고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라고 하면은 그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세 번째, 시간축이 있습니다. 단기 뉴스와 장기 펀더멘탈을 구분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에 대해서도 말씀드려보면 하이닉스의 단기적인 뉴스만 얘기하고 있는지 또는 하이닉스의 장기적인 펀더멘탈 함께 얘기하고 있는지를 보시길 바랄게요. 자, 네 번째, 밸류에이션입니다. 좋은 기업과 좋은 가격을 분리했는지. 네. 그래서 이 네 가지 중 하나라도 비어 있으면은 투자 판단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감정을 어떻게 보면 콕 찌르는 그런 감정 반응일 수 있다라는 걸 좀 꼭 기억하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장기 투자자의 방어선은 수익률이 아니라 생존력이라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길 바랄게요. 그래서 위험 관리는 겁쟁이의 기술이 아니라 다음 기회를 살 수 있는 사람의 기술이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험 관리를 하는 거는 내가 다음에도 투자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첫 번째로는 부채 금지, 대출이나 마이너스 통장, 카드론으로 주식 매수하지 않기. 두 번째, 비상금을 분리하자. 최소 6개월이나 12개월 생활비는 시장 밖에 두는 거. 이거는 좀 달라질 수 있어요. 네. 세 번째, 비중 제한하기. 한 종목이나 한 테마, 한 뉴스에 인생을 걸지 않기. 굉장히 중요하죠. 네 번째, 매수 규칙. 가격보다 먼저 기업과 현금 흐름, 밸류에이션을 체크해보자. 다섯 번째, 매도 규칙을 세우자. 틀렸을 때의 행동을 매수 전에 미리 써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기업을 매수했어요. 근데 그 기업이 하락했어요. 또는 상승했어요. 그럼 왜 상승했는지, 왜 왜 하락했는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그걸 노트에 써보시는 거죠. 자, 그래서 뉴스를 본 뒤에 바로 매수하지 말고 다섯 단계를 한번 통과시켜 보는 거예요. 이 다섯 단계에 맞는 뉴스인지, 다섯 단계에 맞는 기업인지. 그래서 투자는 반사신경이 아니라 여러분들만의 의사결정 시스템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 클릭. 여러분들이 콘텐츠 발견했어요. 뉴스를 발견했어요. 두 번째, verify. 원문을 확인해 보는 거죠. 그 기업의 출처가 있는지. 세 번째, value. 그 콘텐츠를 통해서 그 기업의 가치 평가가 되는지. 네 번째, 사이즈.
그 기업에 대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10% 투자할 것인지 5% 투자할 것인지 내 현금에 그걸 사이즈 비중 결정을 해보는 거죠. 다섯 번째 웨이트 하루 기다려 보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하루 기다려서 안 좋은 기업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이 한 10% 올랐어요. 그럼 내가 살려고 해. 근데 다음날 보니까 10% 하락했어요. 왔다 갔다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 기업이라고 하면은 과연 가치평가가 제대로 될까요? 비중 결정이 제대로 될까요? 저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숙성하는 기간을 여러분들이 꼭 가져서 보시길 바랄게요. 이 숙성이 결국에는 워렌 버핏이 얘기했던 복리, 그 복리와도 연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존에 갖고 계셨던 사실 물타기와는 좀 달라요. 네, 물타기처럼 오랫동안 안 좋은 기업을 오랫동안 갖고 있어라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볼 기업들에 대해서 내가 매수할 기업들에 대해서 숙성하는 기간을 한번 가져보시라는 거죠. 네. 숙성했는데 그럼에도 차츰차츰 우상향한다. 아니면 조금 하락하더라도 결론적인 우상향하는 펀더멘탈을 갖고 있다. 그러면 충분히 숙성할 만한 기업이겠죠. 그래서 오늘의 실전 문장은 좋은 아이디어, 좋은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빚으로 사야 할 만큼 좋은 아이디어는 거의 없다라는 거. 네. 그래서 이 빚에 대해서 꼭 조심하자라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을 내보면 미디어는 날씨이면서 펀더멘탈은 기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날씨에 우산을 챙기는 건 필요하죠. 그래서 미디어는 필요해요. 하지만 인생 전체를 오늘의 날씨에 베팅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비가 온다라고 해서 내일 비가 뭐 안 오리란 법은 없죠. 하지만 비가 안 올 수도 있고 또는 날씨가 더 좋아질 수도 있어요. 오늘 날씨가 안 좋았다라고 해서 내일 날씨가 안 좋으리란 법은 또 없어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영끌은 용기가 아니라 선택권을 미래에서 현재로 끌어다 쓰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자는 시장을 맞추려기보다도 틀려도 다시 판단할 수 있는 현금, 시간, 정신력을 남겨놔야 된다는 거죠. 네. 내가 현금과 시간이 없으면 이 정신력까지 말라 비틀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끌에 대해서 꼭 조심하기를 바라겠고요. 오늘 제가 이 내용을 정리한 거는 이 fin라 margin statistics 여기에서 참조를 했고요. Federal Reserve Z1 그리고 S&P DJI 스피바 US 2025년 액티브 펀드 성과 비교 그리고 SSC Invest Government 그리고 AA, 그 다음에 II, 센티먼트 서베이, 개인 투자자 심리 흐름을 함께 참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영끌에 대해서 조심을 해야 될지, 어떻게 조심해야 될지, 그리고 미디어는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자료 다시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뒤로 가게 하시면서 이 자료를 보시면서 내가 어떤 부분이 좀 이제까지 좀 소홀했는지 함께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길 바랄게요. 사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하시다 보면은 내가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요즘처럼 장이 왔다 갔다 하고 또 장이 되게 좋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되게 흥분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자료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부분을 놓치고 있는지를 꼭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영끌에 대해서 미디어의 역할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투자를 생각하시는 데 있어서 좋은 생각이 꼭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